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데이터 센터 건립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세 곳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시민들이 고압선의 걱정을 안고 있고요. 또 전자파와 조망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가 앞에 김포의 경우에 세 곳이라고 했는데 한 곳은 이미 들어섰고 두 곳이 지금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일단 정진욱 기자, 지금 어떤 김포의 상황인지부터 좀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동 KB 국민 통합 IT 센터가 있죠. 여기는 이제 2017년 7월 14일 날 이제 허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신세 ENC 김포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김포시 장기도에 있고 2019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이제 구례동 데이터 센터는 2020년 6월 30일이니까 2023년 예정이지만 허가는 2021년 6월 3일 날 받았고, 그리고 한강 신도시내 시내폴리스는 현재는 MOU 수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일단 주민들이 가까이에 이 시설이 와서 일단 반발하는 모습인데 이런 시설이 도심에 짓는 이유가 또 뭔지, 또 애초에 이 시설이 들어설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없는지 이제 일단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 주거지나 접근성 같은 거 봤을 때는 어쨌든 해당 토지는 이제 자존용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이 이제 방송통신 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장기동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2017년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파트 한 채 정도 있었을 때니까 이 데이터 센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조금 생소한 산업이기도 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좀 반기는 시설이었다고 보면은, 최근에서는 이제 그런 기류가 좀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보면 어떻게 전기를 많이 받는 시설, 그리고 아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파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목소리, 그리고 최근에는 부천이라던가 부평 쪽에 그 특고합선이라는 문제도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포 신도시에 지금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 거는 좀 특이한 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상주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전력이라든지 이제 물, 그리고 뭐 오히려 한적하고 좀 이렇게 외진데가 더 선호를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지금 택지 개발 지역, 준주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500%까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의 효율성, 고밀도적인 것 때문에 김포로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지방, 한적한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 시설이 좀 특이하다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먼저 들어와 있는 그 장기동 부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토지 미분양이 오랜 기간 있었던 터인데 도시지원시설 그 도시계획상 부지로 기억을 하거든요. 준공되는 과정을 보니까 건물의 크기는 한 백화점 정도만 한데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궁금해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건물인가? 자,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데이터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뭐 각종 문서나 사진, 뭐 동영상, 뭐 이런 뭐 정보들,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서버가 모이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호텔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건립도 지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정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걸 보관하는 서버,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런 클라우드 시장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메타 플랫폼, 과거 페이스북이죠. 거기가 이르기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에 경쟁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를 비롯해서 KT라든지 각종 통신사라든지 많은 민간 클라우드 업자들이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춘천에 각이라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보다 5배나 규모가 큰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세종시에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시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경쟁을 했었던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외국 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센터의 신설 내지는 건립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생긴 이유는 이 도심 외곽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자파, 일단 이야기 앞에 있습니다. 특고압 매설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용인 죽전도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100메가와트,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김포에 도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용량으로 봤을 때는. 이 죽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특성상 인체 유해한 전자파 노출의 우려가 이제 주민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전 용량이 약 100메가와트죠. 그러니까 1메가와트가 100와트짜리 전구 1만 개를 동시에 킬 수 있는 정도의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건물 자체 전자파 차단 설계라는 적용을 하더라도 154kW 정도의 초고압 송전 솔로가 아파트에 밀집적으로 관통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구례동도 마찬가지로, 근데 구례도 아이파크가 인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환경보건심센터가 이쪽 지역을 한번 용인 죽전 지역을 한번 측정해 본 결과 7.18 메가가우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 보건기구 WHO의 전자파 발암물질 지정 배경에 대한 기준을 보면 4메가가우스가 훨씬 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법령적인 문제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법령 정도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 고압선에 대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와 지금 건립자 등의 약간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는 확실히 하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전력량을 좀 봐야 돼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전력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력시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전 쪽에다가 알아보니까 한전 쪽에는 어차피 전기는 뭐든지 신청하면은 가부 여부만 결정을 하는 거라서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과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지 한국전력은 그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021년도에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 신청서를 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김포시의 기본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돌려서 했을 때 이 데이터 센터가 가능하다,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은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허가를 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한국전력이 이제 계속 김포시는 계속 발전하다 보면 전기 수용 시설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건물,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설 건데, 그 사업에 이제 들어가서 전기를 쓰려고 한다면은 이미 포화됐기 때문에 전기를 쓸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 측에서는 어쨌든 신청하는 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본인의 땅에 본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막을 수 없는 상황, 법적으로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나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에 과연 이 전기를 써야 되는 시설이 또 다른 시설이 와야 되는데, 대규모 국민을 위한, 시민들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전기 쓸 수 없는 밖에 없어서 그 시설이 못 들어온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과거 우리가 부평 부천 송전 고압선 매설과 관련된 주민 갈등이 아주 오래 갔던 기억이 지금 다시 나는데,
그런 걱정도 좀 들고요. 일단 주민들이 아직 좀 자세히 알지 못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해가. 문제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 한 두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 전력을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또 이제 수많은 서버와 저장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 장치로 인해서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로 인해서 환경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국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전력 소비량을 합쳐지게 되면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거의 1%에 육박하는 거의 한 나라가 쓰는 전기 사용량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 운영뿐만 아니라 뭐 실내 냉각이라든지 습도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탄소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때는 뭐 추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태양력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지금 사용 비율이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7 내지 8% 한 자릿수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40%에 이르고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디지털 리얼티가 김포 구례동에 짓는 데이터 센터는 12층 규모의 상당히 고층 규모 아니겠습니까? 면적도 좁기 때문에 옥상 면적이 적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은 과연 제대로 될지 아니면은 뭐 환경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가까운 그 사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장기동에 이제 먼저 지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지을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지난 사이에 그러면 좀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좀 느껴지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데이터 센터는 뭐 세수가 확보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니까 이 KB 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KB 국민은행 통합 IT센터 장기동에 있는 거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 약 5억 4천 정도 들었고 그리고 재산세 매년 내는 거죠. 그러니까 7억 2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세계 ENC 김포 데이터 같은 경우도 취득세가 한 1억 9천 정도 나왔고 그리고 재산세는 약 3억 2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시내폴리스 쪽에서 사업 계획서 보니까 거기다가도 얘기한 거 보니까 취득세나 이런 것도 약 350억 그리고 매년 내는 재산세는 한 20억은 되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한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 시내폴리스 들어온 부분에서 과연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시민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재산세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일단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결선상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취업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여기 최초에 말했던 뭐 취업 효과라는 게 몇천 명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건설했을 당시 그 인원을 포함시켰더니 몇천 명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어떻게든 인력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인력만 필요한 거예요. 점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서버를 관리하는 인력,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시스템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업체 쪽에서 뭐 장기동 시내폴리스 들은 업체에서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VAR 채용관을 넣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시민한테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이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많은 부지에 그 많은 전력량을 사용하면서 과연 그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국에 한 200여 개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김포가 벌써부터 3개가 들어섰고 또 하나 4개가 좀 들어설 예정이고 제가 판단했을 땐 또 학원단지 쪽에다가 또 하나 IC 같은 클러스터 같은 이름을 바꿔서 한다는데 그것 또한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포시가 왜 그러냐 보니까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력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인 건데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처음에는 좋게 봤지만 나중에는 좀 돌아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파라고 하나로만 보기보다도 저는 이
저 김포시 전체의 큰 로드맵으로 봤을 때 이 전기를 많이 잡은 시설에 대해서 과연 주민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전기 시설이 만약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또 들어갈 건데 그러면 또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한 또 전기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세수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설립에 대한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앞에 뭐 장기동기 들어와 있는 시설 이야기를 했지만 뭐 창문이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령 건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지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디지털 리얼티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국내 기업이 네네. 아니고. 예.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많이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포시는 지금 주민 반발이나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종합 허가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건축가에서 이제 허가는 일단은 본인의 땅에다가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주민들의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만약 행정심판까지 가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해준 거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계속 우후죽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김포에 이렇게 자꾸 생기면은 이 어깨도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들어올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책이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김포시에서는 현재까지는 뭐 방법은 없다. 왜냐면은 자기 땅에 자기가 짓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세거든요. 네. 예. 그럼 시에서도 뭔가 다시 상황을 좀 고쳐보는 뭐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구례동 주민들의 반발, 불만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 비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고압선 지중화 문제, 전자파 문제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용인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일 시장이 직접 감사관실에다 감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불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응 조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부천이라든지 부평, 삼산동에 불거진 특과수 문제 역시 3년 동안 난항을 겪어 끝에 상생 협약을 맺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 부평구가 중재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는데요. 한전 측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당초 전력구 8m 매설에서 30m 매설까지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대로 특과선을 매설하는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김포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두 분께 좀 한 가지씩 좀 여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김포에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김포는 이제 계속 발전할 도시이기 때문에 예. 이 데이터 센터가 과연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판단의 문제고요. 이 민선치기 때 지금 들어서 이제 민선치기 때 허가된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구례동 같은 경우는 민선치기에서 들어왔고 또 그리고 시내폴리스에 생긴다는 것도 이제 정하영 시장 때 어쨌든 MOU를 했다가 당시에 이제 김주영 의원이 반대를 했던 목소리를 냈던 이유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치로 보면 안 된다는 시각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정하영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재선의 의지가 확실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이 데이터 센터에 뭔가 좀 화려한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업체에서 이 사업 제안서를 낼 때 상당히 고용 창출이라던가 아마 이 지역에 미친 효과가 엄청 큰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땅에 자기가 짓겠다는데 거기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시 전체의 로드맵을 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갈등을 좀 줄여 나가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짓는 것보다는 하이퍼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서버 10만 대 이상으로 짓는 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지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주거지하고 좀 멀리 떨어지고 뭐 용수라든지 전력이 수급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서늘하고 추운 곳에다가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식으로 하이퍼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식으로 가야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 저희도 좀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